여러분, 요즘 베트남이 기회의 땅입니까? 아니면 호구들의 무덤입니까? 제 눈에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요. 매달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한국은 답이 없다며 베트남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년 후, 5년 후 진짜 베트남에서 성공했다며 웃으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전 재산 다 털리고 몸만 가지고 가족이랑 연 끊긴 채 비참하게 짐 싸거나 불법 체류자 신세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오늘 연령대별로 베트남에서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는지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팩트로 꽂아드리겠습니다. 블루헤븐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베트남에서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순간 여러분은 베트남에서 가장 맛있는 호구가 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헤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남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첫 번째, 우리 30대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이 돈 모아서 언제 집 사나 싶어 퇴직금에 연끌까지 해서 한 1억 들고 베트남에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시나요? 가장 만만한 게 식당, 카페 아니면 한국인 상대로 하는 여행사입니다. 베트남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한국인들 많이 오니까 뭐 어찌됐든 버티겠지 라는 생각으로 겁없이 덤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 임대료가 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트남에서 그나마 장사가 좀 된다는 하노이 미딩, 호치민 푸미인 같은 한인타운 임대료는 한국 웬만한 상권 뺨치는데요. 여기에 권리금에 인테리어비까지 쏟아붓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더 끔찍한 건 따로 있는데요. 한창 피 끓는 30대 젊은 객기에 베트남 밤문화에 한번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소액 자본 들고 와서 낮에는 사장님 소리 듣고 밤에는 가라오케에 가서 호구한 소리 듣다가 한 6개월 만에 자본금이 반토막 나는데요.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립니다. 노란 싹수를 이미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기꾼 형님들이 주변에 슬슬 꼬이는데요. 비자를 해결해 주겠다.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 잘 통하고 화끈한 형님들이 내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통장 잔고 0원을 찍었을 때입니다. 30대 베트남에 와서 실패하면 한국 돌아가서 재기하기도 힘든데요. 경력 단절에 빚만 남은 채 공항에 내리는 기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베트남은 젊음을 태우는 곳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 정글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아니, 블루헤븐님, 제 친구는 베트남에서 성공했는데요 라고 댓글 달고 싶으시죠? 그 성공한 한 명을 보고 덤비는 99명이 망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하노이 미딩에서 카페를 차렸다가 6개월 만에 권리금 다 날리고 지금 한국 가서 배달 뛰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엔 안 그랬을 것 같으신가요? 그 99명 속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바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40대 분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연령대인데요. 보통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나 혹은 벼랑 끝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인생 2회차 느낌으로 가족들 다 데리고 베트남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올인해서 넘어오는데요. 그런데 40대에 베트남 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입니다.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야죠. 와이프는 아파트 살아야죠. 숨만 쉬어도 한 달에 7,8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40대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안 풀리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차명 동업입니다. 베트남 법상 외국인이 직접 하기 힘드니까 현지인 명의 빌려서 식당하고 공장을 일단 돌리는데요. 그러다 매출 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자물쇠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가게다 라고 소리쳐도 법적으로는 이미 내 돈이 아닌데요. 그래도 설마 요즘 세상에 명의 사기를 당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 설마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가장들이 베트남에서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례만 말한다고요. 그 극단적인 사례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때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학교 학비문에서 아이들은 울고 와이프는 한국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40대 베트남에서 망하면 가족 해체되는 건 순식간인데요. 무책임한 자신감이 가족 전체를 베트남의 늪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확실한 루트 없이 무작정 가족을 데리고 넘어오는 것은 가족의 인생을 걸고 도박과 같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형님들입니다. 은퇴하고 베트남 가서 저렴한 물가에 골프나 실컷 치면서 황제처럼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 진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50대 형님들이 망하는 공식은 딱 하나인데요. 바로 외로움과 존경에 대한 갈망입니다. 베트남에 오니까 젊은 여자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챙겨주죠. 20대와 데이트하는 것은 꿈도 못 꿀 한국에서 대접도 못 받던 내가 여기 오니까 무슨 귀빈 대접받는 것 같으시죠? 그게 다 주머니에 있는 은퇴자금 보고 하는 연기라는 거 진짜 모르십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베트남 여자한테 집 사주고 장모님 아프다고 돈 보내주고 한국에서 온 인심 좋은 형님이 베트남 처남 사업한다고 투자까지 해주는데요. 그 돈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현지인들 파티 자금으로 증발합니다. 결국 노후 자금 다 털리고 한국 돌아가려니 자존심 상해서 못 가고 베트남 로컬 쪽방에서 소주로 하루하루 버티는 교민들 제가 지금까지 한둘 본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나는 사람 볼 줄 안다. 내 여자는 다르다고 장담하시죠? 그 장담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사관 앞에서 고향 갈 비행기표 구걸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수한 먹잇감 1순위입니다. 한인타운 가라오케에서 오빠 소리에 취해서 아파트 사준 형님, 지금 그 아파트에 그 여자 식구들 다 살고 그 형님은 쫓겨났습니다. 이게 남일 같으신가요? 50대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베트남의 거짓 환상에 다 털어넣으시길 원하시나요? 저 역시 매일 이곳 현지인들 뒤통수를 항상 조심하며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 귀한 돈을 현지인에게 맡기는지요? 50대에 베트남에서 망하면 그건 그냥 인생 종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베트남의 민낯을 아주 거칠게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심한 말 같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의 망상, 40대의 무모한 올인, 50대의 외로운 투자,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베트남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실패했다면 베트남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여기는 한국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훨씬 더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딱 3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30대 반문화에 취해서 사기꾼 형님들 술상무 노릇 금지입니다. 그게 인생 조지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40대 내 가족의 미래를 절대 남의 이름 빌린 사업에 도박처럼 걸지 마십시오. 그거 내 돈 아닙니다. 언제든 털릴 각오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50대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피 같은 노후 자금 절대 통째로 갖다 바치지 마십시오. 은퇴 자금 사수하는 게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3가지만 명심해도 여러분은 최소한 베트남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기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달콤하게 속삭일 때 제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차갑게 머리를 식히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영상이 너무 극단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사람 사는데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저렇게 말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호구가 될 준비가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독하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베트남 절대 오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오실 거면 제발 준비 제대로 해서 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그 피 같은 돈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서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는 겁니다. 제 진심이 느껴지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예방주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베트남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과 인생을 지켜드릴 팩트 폭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